날 사랑한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던 애인 없이는 살아도 보장 없이는 못 사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오늘도 공주와 함께하는 보험 톡톡톡에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보험 전문가님은요, 바로 이렇게 다정다감할 수 있나 싶지만 이렇게 정확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상담으로 정말 유명하죠. 우리 김은정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끝인가요? 네. 아니, 우리 김은정 전문가님,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항상 이렇게 저희 진짜 친이모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도와주시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할 그 반려견을 위한 보험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세요. 근데 진짜 저도 반려인으로서 펫보험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펫보험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다루실지 살짝 엿들어볼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미 우리나라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5가구 중에 1가구가 이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려인들에게 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닙니다. 가족이죠. 예, 그런데 이 동물들이 다치거나 아팠을 때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이 병원비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1년에 그 유기견들 있죠. 한 10만 마리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질병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는 꼭 펫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지금 반려견이 있는 입장에서 오는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강아지들이 어디 아프니 했을 때 언니 저는 여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병원 가면 이거저거 검사하다가 그 검사 비용만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병원을 갈 때 좀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 뭐 그냥 밥만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분명히 않습니다. 계시니까 네네. 정말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강아지들은 그리고 뭐 강아지뿐만이 아니겠죠. 물론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걸리는 모든 질병에 거의가 다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피부 질환, 백내장, 녹내장, 뭐 그리고 장염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크게는 당뇨, 신부전, 치매, 암까지.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질병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질병에 좀 많이 노출되는 순서를 좀 보면은, 그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질환, 곰팡이균 이런 게 1위를 차지했고요. 이제 2위로는 치주 질환이라고 해서 예, 치아에 관련된 거, 그리고 3위가 호흡기 쪽, 그리고 4위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귀, 외이염, 예, 그리고 이제 5위가 심장 질환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치료비도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뭐 간단한 그 슬개골 탈구라던가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평균 16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왜 심장 사상충으로 인한 심장병이나 이런 치료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 16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전 같은 경우는 완치될 때까지 월 50에서 100만 원씩을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 같은 그럼요. 우리 반려견을 어떻게 그냥 내팽개칠 수도 없는 상황이실 텐데 저처럼 이렇게 반려인분들은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중에서 저도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 강아지도 이렇게 이 귀병 때문에 네. 병원 갈 때마다 거의 돈 10만 원 가까운 돈이 계속 깨지거든요. 기본이에요. 예. 이럴 때 우리 시청자님들도 뭐 병원 한 번 가면 수술비, 약값처럼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는 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해결책이라기보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반려묘나 반려견이 과연 어떤 질병으로 사망을 가장 많이 할까요? 갑자기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뭐 심장사상충을 얘기를 많이 듣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악성종양 암입니다. 사람과 동일해요. 그래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사망원이 47%, 그리고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무려 33%를 차지하는데 믿겨지지 않겠지만 정말 이 악성종양에 노출되고 치료 완치될 때까지는 약 3천만 원 이상 치료비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정말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 동물 병원은요. 네. 어떤 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병원비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똑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해도 병원에 따라서 약 6배 이상의 치료비 차이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소중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팠을 때 아무 병원이나 가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병원비 정도는 좀 비교를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꿀팁까지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저희도 병원을 가면 어디는 10만 원, 네, 어디는 맞아요. 3만 원 이렇게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편차가 심해도 정말 작은 돈이 아니라 계속 저도 울고 제 통장도 울고 정말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럴 때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럴 것 같아요. 그 보험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계속 아리송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면 네네. 좋을까요? 펫보험의 구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질병, 상해로 일단 진단이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으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예, 내가 쓴 병원비의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실손 형태의 보험이 바로 펫보험입니다. 예, 그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질병 상해 동일하게 1년에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내가 상해로 통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지만 이 통원이 수술을 동반한 통원일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수술을 동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15만 원. 그리고 질병도 동일합니다. 수술을 동반한 질병 입원일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로 1일 보장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그런 이제 질병 통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만 원. 그런데 아무래도 실손 형태다 보니까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통원, 질병 모두 1일 1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 정도야 뭐네.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손 보험은 그 50%현과 70% 형태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쓴 병원비를 50%만 돌려받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느냐, 70%만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입하느냐. 그런데 보험료 차이가 몇 천 원 나지 않습니다. 네, 저 같으면은 이왕이면 조금 더 주더라도 70%의 병원비를 돌려받는 형태로 가입하시는 게 가입자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실손 의료비처럼 그 의료비를 내고 나중에 청구해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곁들이자면 3년 갱신형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 보험처럼 갱신율이 심하게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3년 갱신, 최고 20년까지 갱신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대형견, 소형견 견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동물 그 강아지들의 평균 수명이 약 14년. 그러니까 20년 보장이면 보장 기간은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사람만큼 쭉 갈 수 네, 있는 친구는 맞아요.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저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똑똑한 소비자들은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펫보험에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견종 차이가 있다고 제가 살짝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독특하게도 펫보험은 내가 키우는 견종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선천적으로 질병에 조금 잘 노출되는 견종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교적 질병에 좀 강한 믹스견, 진돗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견종 같은 경우에는 한 살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약 3만 5천 원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비글이나 그리고 마르티스, 비숑 프리제, 네. 요런 그 견종 같은 경우엔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약 4만 4천 원 한 살 기준으로. 그리고 요즘 많이 키우는 질병에 조금 약한 푸들이라던가, 네. 그리고 닥스훈트, 그리고 요크샤 테리어 같은 경우가 가장 보험료가 비쌉니다. 월 보험료가 약 5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약간 이게 유병자 보험처럼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을 약간 그렇죠. 그렇게 보험료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서 헷갈리는 게 네. 제가 비숑 프리제를 키우고 있고 네. 저희 엄마가 푸드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근데 딱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곱슬곱슬하니 이게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럼요. 많이 이게 납니다. 왜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의 요지는 비숑 프리젠이 더 비싼 중이고 그죠. 푸드는 좀 더 저렴한데 아, 맞아요. 왜 보험료는 비숑이 더 싸냐?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견종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질병에 노출되는 횟수, 빈도 아마 그런 게 비숑 프리제가 조금 더 약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제가 또 약간 자본주의적인 질문을 드렸네요. 아, 그렇다면 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저희 강아지가 사실 요즘에는 믹스견, 순종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개가 뭐 순종이라고 해도 얘가 언제 섞였는지 사실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믹스견이 가격이 보험료가 저렴하면 네. 저희 개도 그냥 믹스견이라고 하고 슬쩍 넣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 펫보험도요, 계약자를 알릴 의무가 있고요. 내가 키우는 견종을 정확히 고지를 해야 되고, 또 뭐 내가 믹스견이라고 우겨도 수의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렇게 항상 편법을 물어봐서 일단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펫보험 무조건 다 가입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약간 견종마다 틀릴 수 있다고도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그 배상 책임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분들 그게 있을 것 뭐냐 같아요. 하면 펫보험을 가입하면은 특약으로 정확히는 반려견 배상 책임 담보예요. 이거를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데 두 가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내가 키우는 견종이 타인에게 우연하게 어떤 신체적인 해를 입혔을 때 예, 보상을 해주는 이런 거 하고요. 또 하나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반려견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거나 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게는 내가 우리 아이와 산책을 갔는데 옆에 산책 나온 강아지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런 거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려견 배상 책임 보험이고요.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보험자는 나를 비롯해서 내 배우자 그리고 한 그 집에 거주하는 동거인 중에 친족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 왜냐하면 산책을 꼭 나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나 시킬 수 있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뭔가 좀 다양한 혜택이 가득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김은정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그런가 저 자꾸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겨요. 네, 하세요. 너무 대답 잘해주시니까. 아니, 여기 아까 제가 그걸 놓쳤는데, 이렇게 표를 보니까 네. 0세부터 5세까지 그 보험료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5세가 넘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아무래도 펫보험은 내가 키우는 반려견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요. 최고 8세 정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8세가 넘어가면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사실 저희 강아지도 그렇고 약간 한 5세 넘으면 좀 아픈 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또 따져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 것 같은데, 아,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네. 그 사람도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알릴 고지 그 의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강아지도 막 그런 게 막 많고 뭐 그런 게 많으면 또 면책상 이런 것도 있고 하면 전 좀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살짝 이야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그렇지 않고요. 몇 가지의 어떤 단서 조항,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네. 30일 가입하고 30일 이내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 이거는 면책이에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입 후 1년 안에 생긴 관절증 같은 경우에 보장이 안 돼요. 슬개골 탈구라든가. 왜냐하면은 견종이 워낙에 이 관절이 약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관절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랑 똑같이 선천적으로 뭔가 내가 기형적으로 타고난 부분, 유전적인 질병, 그리고 임신, 출산, 중성화 수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 있죠. 뭐 꼬랑지를 자른다거나 귀 미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미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강아지가 많이 짖으면 왜 성대 수술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은 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유, 질문 소녀예요, 제가. 아니, 제가 또 요즘에 항상 보면 제가 TV 그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펫보험도 광고가 나와요. 네네. 그 유명한 그 훈련사님이 대통령. 강통령, 강아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네네. 막 광고도 나오고 또 아니 어떤 광고를 보니까 그
그 강아지 얼굴을 하고 이순재 선생님 성대모사로 강아지가 나도 보험을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사람 보험도 그렇고 항상 그런 보험, 그 광고에서 나오는 보험이 싸다고는 하지만 약간 좀 의심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그 광고에 나오는 보험과 우리 또 김문정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보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짝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이 펫보험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남는 보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약 4군데 정도 회사밖에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익이 많다면 뭐 이 회사 저 회사 다 판매를 하겠죠. 그런데 그 네 회사의 보험료가 다 틀리고요. 특히 유명인이 이제 광고를 하는 그런 이제 보험회사의 펫보험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4군데에사든 3군데에사든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면 비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은 보험료는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막 이런 것도 그죠. 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손이랑 똑같아요. 일단 견주가 먼저 치료비를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비 세부 내역서 하고요. 진료 확인서만 팩스로 회사에 전송을 하면 내가 뭐 70% 돌려받는 형태로 가입했다 그러면 7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우리 김은정 전문가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공세인데 그렇다면 우리 김은정 전문가님은 반려인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이렇게 반려인인 우리 또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시는 펫보험 이야기 정말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속이 후련하게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다. 우리 강아지는 말을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02-2000-4949로 전화 주시면 우리 김은정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실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세요.